네, 반갑습니다.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종목 진단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은 삼성중공업과 성호하이텍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LG전자 그리고 다산네트웍스 뭐 좋은 재료가 좀 있었네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부동의 1, 2등이죠.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자, 이 두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중공업 먼저 봐야 되겠죠.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요즘에 조선주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지난달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일단은 뭐 계속 놔두셔도 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경기가 완전히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그다음에 좀 주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까지 발생한 모습인데 뭐 여전히 크게 상승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위쪽에 있는 저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 조선주 쪽으로 보면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 유지가 되고 있고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면에서 뭔가 더 대단한 상승을 좀 보여주려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뭐 물론 이제 그 연료 LNG선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계속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참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감안은 좀 하되 조정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21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는 거 일단 권장해 드립니다. 뭐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래 나는 좀 더 지켜볼래 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뭐 매수하시면서 조금씩 해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추세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딱히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고요. 또 지금 이 중공업주들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큰 박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구간을 넘어서 줘야지만이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을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 좀 배팅 한번 해볼래, 좀 지켜볼래, 보초병 세워볼래 라고 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만은 네, 현재 시점은 일단 뭐 공격적으로 막 들어가는 과정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계속 들고 가세요. 네, 추세는 2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대로 그냥 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신규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성호하이텍 한번 볼까요? 네, 성호하이텍. 이거 뭐 2차전지 관련한 부분으로 되어 있죠. 주가가 이제 올 초부터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 실제적으로는 올 초가 아니라 작년부터 좀 들썩들썩 했겠죠. 왜냐면 실제로 그런 전기차 관련한 재료가 나왔던 게 작년 여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현대차에다가 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팩 이런 걸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여름 정도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는 모습 보이다가 올 초죠. 네, 2월, 3월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즉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이 올라가면서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실제로 실적 같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올 초부터 올라가는 부분에는 이제 뭐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2차전지 리튬 뭐 이런 얘기 같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이고 또 뭐 이 종목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많이 안 올랐어요. 다른 2차 전지보다. 다른 2차 전지들은 뭐 몇백 %씩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랬는데 요거는 뭐 겨우 100% 조금 이제서야 100% 조금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덜 올랐다. 좀 억울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뭐 배당도 잘 주고요. 회사 가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2차 전지 쪽을 투자한다라면은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올랐죠. 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서 더 치고 넘어가는 모습. 요즘에 이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이렇게 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2차적으로 이제 한번 조정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제
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지지점 잡고 골든크로스 나오는 요 패턴이 나오면은 지금 당장은 많이 안 올라가도 한 방씩 팍 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그냥 홀딩 하시는 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날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날 조금 올라갔다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만약에 조정이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 처음에 가장 많이 떴었던 이 몸통의 절반 이 종목은 보면은 12,500원 위쪽에서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격이 너무 벌어져 버리게 되면은요, 주가가 옆으로 좀 누워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만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그랬죠. 상승, 그 다음에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횡보나 아니면 당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자리를 또 거치면서 또 이평선 잡아주고 또 다시 올라가고 지금은 61선까지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법 지지가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네,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리 샀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세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LG전자는 주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얘기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네, LG전자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뭐 1분기 때도 좋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기, 2분기 실적 다 좋아요. 그리고 매출도 지금 좋고 현재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가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악화돼서 영업이익이 6천억밖에 안 나왔지만 LG전자는 가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결혼들 많이 하시고요. 또 요즘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때려부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요즘에 보면 텔레비전 많이 나와 있대. 네 이렇게 싸웠나봐. 야 내가 사지 말라고 했지 막 그래서 다 때려부시. 네 그리고 새로 사는 거야. 뭘로? LG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시장이 하락한 게 LG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아무튼 네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뭔가 경기가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게 되면 이런 쪽으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재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네 모바일 사업 부분 정리하고 가전에만 집중한 것이 LG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전장 부품입니다. 네 2분기 매출 성장에 대한 이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장 부품은 뭐예요? 자동차, 전기차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실내가 전부 다 뭐예요? 디스플레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장 부품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요즘에는 안쪽에 인테리어 구리면은 차 안 사잖아요. 그 다 옵션을 갖다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는 일단 추세는 아직 뭐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연초 대비해서 뭐 고작 한 20-30%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격도도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고요. 61선 지지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려가는 과정이니까 당장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11만 5천원이나 6천원 이 10여만원 아래쪽에서 한번 돌리는 모양이 나타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요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옆으로 좀 눕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물론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까지 일단 감안을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안하고 대응하겠다. 뭐 조금 사보시는 거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앞으로 전기전자 쪽이지만 이런 전장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대감이고요. 지금 RSI 지표도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곧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좋고요. 네, 가격이 좀 낮아져서 한 12만원대 근처 또는 그 아래쪽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한번 주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은 뭐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 올라갈 때는 그냥 계속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냥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겠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뭐, 일단은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잘 가고 있으면 좋은 거죠.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야, 그동안은 뭐, 워낙 그냥, 뭐, 뭐예요? 이런 종목은. 지금 12,000원, 13,000원 이럴 때 고점부터 해가지고 3,000원까지 떨어졌다.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3분의 1 토막입니까? 그러면 3분의 1 토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종목이 갑자기 점 상한가, 이거 누가 따라잡습니까? 못 따라잡아요. 매수할 사람이 없죠. 점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상한가, 그리고 팍팍팍 해가지고 또 상한가. 야,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개인들 엿먹으라는 얘기죠. 이거 다 팔았지 뭐. 다 팔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서,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생각했을 건데요. 매물대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 지금 현재 가격대쯤 되겠죠. 이제 8,000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한 번 더 올라가면, 네, 8,000원 정도까지 더 했을 때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은요, 당연히 앞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뭐,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규모가 크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지금은 아직 단기적으로 봅니다. 전쟁이 끝나야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은요,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지 돼요. 뭐, 전력망 붙고, 통신망 붙고, 아니면 뭐, 건물을 세운다, 뭐, 다 좋은데, 그거는 전쟁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때려 부셔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양해각서라든지 미리 사전에 약을 좀 쳐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까지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갑자기 점 상한가 치고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그거 드렸죠. 8,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는 뭐 계속 시황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만원 터치 가능할 것 같아요. 뭐 100만원 터치가 안 되면 지금도 사실은 뭐 100만원에 봐도 되죠. 98만원이나 100만원이나 뭐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지난번에 고점이 여기 60만원대였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또 한 60, 70%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또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급하게 튀어 올라간다. 뭐 크게 뭐 정할 건 없어요. 근데 이 에코프로에게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전환사채였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으로 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쪽으로 들어와서 에코프로 그룹은 1조 원을 받아들인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업이 그 정도 돈을 받아가지고 자회사들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자회사 상장시킨다. 자, 이게 에코프로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BM은 잘 못 가요. 지금 28만원이죠. 에코프로 BM은. 걔네들은 전환사채 가격이 27만 5천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겠지만 에코프로 BM에서 전환사채를 수익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것이 상장할 때 유리할 수 있도록 지분을 미리 확보하자라는 개념으로의 투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5천억. 에코프로 BM에 5천억.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에 투자를 해주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도 뭐 지분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거 비슷하게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한 애들이 여기도 투자하고 같이 양쪽으로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에코프로 BM에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됐고, 이것은 고스란히 에코프로 그룹에게 좋은 소식이 된 거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뭐 자회사들이 이렇게 상장해서 빵 터지면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2차전지 뭐 매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네,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뭐 50만 원대, 60만 원대 이 정도로 적정 주가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뛰어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야, 5년 후에, 7년 후에 거 이제 갖다 썼는데 그보다 더 올라갔어. 그럼 10년 후에 거 갖다 쓰고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 맞겠죠. 네, 그다음에 이쪽 시장도 계속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소재 쪽이 배터리 완성 쪽, 그러니까 뭐 LG 이노베이션이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도 보다는 뭐 훨씬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무작정 한정 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100만 원이라는 어떤 특정 가격대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터치할 것이다. 그 가격대를 터치하든 아니면 살짝 넘어갔다 내려오든 그런 정도 모습이 나올 것이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장은 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신규 접근은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해서 사실 여기서 뭐 얼마나 큰 수익을 또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뭐 7, 80만 원대 사가지고 뭐 140만 원대 가야지 겨우 100%인데 지금은 저 밑에서 올라가는 거 사시면은 100%, 200% 올라가는 거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지금 매수를 감행을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공매도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뭐 쇼스퀴즈 이야기하시지만 쇼스퀴즈는 그렇게 네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를 죽이자 없애자 뭐 계속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뭐 불태우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큰 희망 걸지 마시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에 놓여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냥 하세요. 네, 계속 유지하시고 대신에 저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은 네, 저는 그다지 매력이 없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이 계속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가져가시다가 변화가 생기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실적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6천억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6천억이 나와서 실망이다? 네. 실망은 아니죠. 왜냐면 평균 예상치가 2천억 정도였는데 이거보다는 많이 나왔잖아요. 가장 높은 그 매출액 그 영업이익 예상치가 9천억이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죠. 그 다음에 뭐 적자 8천억 적자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더 잘했어. 성적 좋았어. 근데 여기서 매도가 좀 나온 거죠. 자,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일 거 생각해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만 따지고 보면은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조정이 좀 필요했어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많이 올라간 상태, 변동성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쯤에서는 매수를 바로 들어가지 말자.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6만 1,000원대 이럴 때는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요 자리는 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우상향을 쭉 진행한다 보면 6만 8,000원, 6만 7,000원 요 정도 수준에서의 포지션이 생겨날 수는 있겠는데 그때가 아니면 매수하기 좀 애매하죠. 지금 최대한 우리가 좀 본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여기 지지라인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오늘 내려갔기 때문에 7만원 깼잖아요. 그러면은 6만 8,500원 요 61선이나 또는 6만 8천원에서 7만원 정도 6만 7천원 정도 나와 있는 요 정도 사이 구간 여기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매물이 좀 두꺼워요. 네, 지난 직전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6만 7천원 정도 이 수준에서 매물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뭐 한두 차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다음 주가 되면은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수를 약간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저기다 딱 잡아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볼일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와 워낙 연관고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적만 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3분기에 뭐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3분기에 예상 실적이 또 3조 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7만원 아래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뭐 6만 전자로 들어갔네, 뭐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6만원대 사지 못했었던 분들이 6만원대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가기 시작하면 또 조금 사주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 감안하고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다 내려와서 땅바닥에 박혔다가 반등 나갈 때 다시 더 사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고 조금 더 내려가는 거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상황만 보면은 다음 주 초반도 그렇게 지수가 썩 훌륭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치들을 좀 많이 발현해 준다라면
있다라면 그런 쪽에서는 또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미국 증시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또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FOMC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살짝 경계심들이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홀딩만 일단 유지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업황은 어차피 좋아지니까 좀 길게 보세요. 올해 말고 내년도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준비됐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성우하이텍, LG전자, 다산네트웍스, 에코프로,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뭐 저녁에는 좀 선선하던데, 어제 저녁에는. 네, 뭐 날씨는 낮에는 덥고, 뭐 여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건강하게 또 너무 온열 질환이라고 하죠. 그런 거, 네, 하지 않도록 또 낮 시간에는 시원한 곳에 계시다가 저녁 때 좀 이제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월급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급 종목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